우리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야만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앞 시간에도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실종자,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가 어떤 특징을 입고 옷은 어떤 걸 입었고 실종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석사 박사 논문에 실었던 환경조사 분석 기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고요. 석사 박사의 석박사에 실었고요. 그래서 환경조사 분석 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신고자, 실종자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 실종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거의 목록을 가지고 추적을 또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꼬리에 꼬리 물기 수사 알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파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뭔가 작은 단서가 나와요. 우리가 집안의 문을 열 때 열쇠는 작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을 해결하는 작은 열쇠가 나옵니다. 이게 해결의 키입니다. 해결의 키. 여러분이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경조사 분석 기법에 따라 가야 되고요. 특히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이게 단순 가출인지 범죄에 의한 납치, 감금, 살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한 동거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는데 나오는 영상이 없다. 차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뭘 의심할 수 있겠죠? 동거남은 있고 동거녀는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살인이거나 범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범죄 혐의 없이 그냥 집에 들어오겠지. 해결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에 모든 증거를 놓쳐버리고 현장 현장 증거를 확보도 못하고 모든 증거를 놓쳐버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까운 사례 보면 전주 여대생 사건, 김해 보험 아줌마 살인 사건, 많은 미제 사건들이 이렇게 단순 사건인지 위험 사건인지 구별도 못하고 또한 환경조사 분석 기법에 따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추적을 못하면서 장기 미제로 남는 거죠. 장기 미제. 제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면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건 일주일에 2건 이상 해결하겠다. 정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장기 미제 사건은 일주일에 2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언론 보도 냈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한다면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형사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수첩을 안 갖고 다니는 형사는 형사가 아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탐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수첩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그거는 조사나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보호자와 동행하면서 최종 목격자 또한 그 목격된 장소가 어딘지를 탐문하고 수색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 강원도의 고성에 할머니 실종 사건이 있었죠. 일주일간 5천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KBS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 어르신은 치매 어르신이 아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산속을 뒤질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목격된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거기에서 벼랑에 떨어졌거나 그 근처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다음날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PD하고 고성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PD가 이제 인원 많이 필요 없다. 이건수 교수와 함께 그날 수색을 할 거다고 했더니 가족들 마음은 또 새벽부터 가서 그 근처 확인하던 중에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했는지 메모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살인 사건일 때는 엄청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발생 장소가 집안이다. 집안에 뭐 머리카락도 있을 거고 땀방울도 있을 거고 집안에 막 흐트러진 물건의 상황 이거를 다 보호해야 돼요.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기초수사거든요. 즉 기초수사라는 건 초동 조치거든요. 현장에 신속하게 가서 현장을 보호해야 된다.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 피해자를 누군가 어떻게 만났고 연공함이 누구고 지리감이 누구냐.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의 유류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치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초동 조치라고 하죠. 이 초동 조치 안에 기초 수사가 들어갑니다. 현장 조사, 보호자 조사, 유류물 조사. 실종 신고에 따른 관련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을 안 가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화로 거기 이름은 제가 좀 임시로 쓸게요. 민지야 이 전화 받으면 연락 줘. 민지야 너 별일 없지 연락 줘. 하고 문자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자, 만약에 얘가 가출했는데 실종됐는데 전화 받아서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범인이 보고 그만둡니까? 아, 경찰이 개입했구나. 너는 죽어줘야 되겠다. 너는 경찰이 들어왔으니까 이미 너는 경찰하고 연락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겠지? 너를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해결하려고 민지야 연락 줘. 어디니? 빨리 돌아와. 이런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15년도의 사건 중에 모 사건, 제가 이게 밝히면 큰 문제가 돼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모 사건에 여고생이 실종됐어요. 관련자가 있습니다. 실종됐는데 관련자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이, 살인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 아이를 납치했을 가능성. 실종 사건하고 되게 관련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딥니까? 지금 빨리 들어와 오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들어올까요? 범죄 관련되어 있는데 들어올까요?
직장도 안 나오고 집도 비우고 짐 싸서 나갔는데 경찰관이 전화 받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결국 그 용의자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 그 용의자가 자살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미제.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실종 사건에 아무렇지 생각 안 하고 전화하고 문자 발송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실종 사건에서 전화하고 용의자나 문자 발송해서 문제가 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에게 민사,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문자를 함부로 보내거나 전화했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사건을 이런 걸 할 때는 관련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발송하거나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실종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이 관련자의 지인이라든지 학교 친구라든지 목격자 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실종 사건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10일, 7일에서 10일 정도 CCTV가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이런 중요한 CCTV를 놓치면 수사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곳곳에 다 CCTV가 있는데 CCTV만 제대로 확보해도 실종 사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미제로 빠진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종 사건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신속한 조치. 현장에 CCTV를 보고 증거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아이를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장기 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현장 수색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어졌으면 무조건 수색을 합니까? 이거는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자,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거나 그런 거는 뭐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색을 할 게 아니라 경찰관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나 조사를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무조건 되죠. 이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 사리 분별 판별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의견을 잊고 전화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 5살 먹은 아이들, 지적 정신장애인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수사와 수색을 병합해야 됩니다. 수사와 수색을 병합하라. 왜냐하면 수사와 수색을 병합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부모가 부자거나 실종된 지적장애인 여성이 미모가 있거나 또 실종된 여성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모 여하를 떠나서 실종된 여성이 지적장애였다면 누군가 성폭력 범죄를 가했거나 납치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수색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성에 대해서 나이, 외모, 학력 다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표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판단이 부족한
여성들이나 또 학생들, 어린 아이들, 여성들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수사와 수색을 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실종 사건을 현장에서 보다 보면 실종과 살인 사건은 되게 민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될 부분은 18세 미만 아이들, 지적 정신 여성들, 또 지적 정신 장애인들, 힘의 어르신들은 되게 우리가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 기법과 시스템 이용 말씀드렸죠. 경찰청에는 이렇게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고요. 찾기 신고, 보호 신고의 모든 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죠. 전국에 있는 15방 경찰에서 찾기 신고, 보호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2년도 말부터 여기에 DB를 구축했죠. 사전 지문 등록. 사전 지문 등록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DB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켠에는 복지부 자료, 복지부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 빅데이터입니다. 이 많은 빅데이터를 우리 활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병헌 사건, 14년도 유병헌 사건의 변사체, 킥스 일부 킥스 자료, 변사체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대외 연기 정보, 대외 연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총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료를 뽑고 우리가 이런 자료를 알아야 경찰에 의뢰하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사례인데요. 2014년도 일본 후쿠시마 스시마 나가사키 스시마역 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체가 발견됐거든요. 뼈가 이렇게 있고요. 뼈가 있고 상의는 뼈고 이 다리에는 우리 어부들이 입는 고무옷 있죠. 고무 어부들이 입는 옷. 거기에 살점이 좀 붙어 있고 그래서 어, 이 해역에서 일본 경찰이 이 어부의 옷을 보니까 1,000원짜리 3장이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이 2개인가 들어있었어요. 1,000원짜리 돈과 100원짜리 돈이 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 사체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우리 경찰청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일본 나카사키 스시마역 같아요. 거기에 이 사체에서 발견됐는데 아무래도 한국인 같다 하고 공문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교수님, 그때는 팀장이니까 팀장님 이렇게 일본에서 유전자하고 공문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엉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뭔가 실종 신고를 했을 거다. 그러면 이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실종 신고했는데 보니까 어부고 나이가 있고 발목에 살점이 남았단 말이에요. 살점이 남았다는 거는 한 4개월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실종된 분이구나. 그러면 3, 4개월의 실종 신고를 했을 거다. 시기.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이 고무 옷이라면 고무. 어부다. 그러면 실종 장소가 분명히 다.
그러면 3, 4개월 실종 신고와 바다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있는 분을 다 뽑아보자. 그리고 나이가 지금 그 몸의 뼈라든지 키라든지 이 뼈에가 발견된 키는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어금니, 사체가 부패도 어금니는 안 변하거든요. 이거 치아는 치아의 형태, 또 치료받은 기록이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뽑아보니까 한 25명이 나와, 25명. 이 25명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들을 전화도 하고 압축하고 물어 해서 5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 5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이분들 5명 가족들에게 요청해서 이 가족들의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제가. 5번 유전자 가족들 받아가지고 국가원에 보냈죠. 일본 경찰이 보낸 유전자와 이분이 맞는 게 혹시 있냐 보냈더니 놀랍게도 팀장님, 이분이 가족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전자가 맞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가족들 전화하겠죠. 저 일본 경찰이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유전자 대조가 맞습니다. 하고 연락을 해서 이 아들을 일본으로 경시청을 보내서 어, 변사체, 그러니까 아버님 이걸 인수 이제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팀장님 너무 고맙다고 울면서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발견된 모든 게 단서거든요. 이런 단서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종자를 꼭 찾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그 환경조사 분석 기법, 예? 단서를 보고 추적하는 기법,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한다면 더 뛰어난 전문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